이번 시간은 오음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전기와 자개에 관해서 주로 많이 이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오음의 법칙과 관련해서 저항이 직렬 또는 병렬 이렇게 연결됐을 경우에 전압 전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제일 기본적인 법칙으로 전기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어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오음의 법칙에서는 첫 번째 단위가 뭐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그렇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는 전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전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전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것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전류는 이 회로에 주어진 전압의 세기에, 전압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그리고 이 회로에 존재하는 저항의 세기에는 반비례한다.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항의 세기에는 반비례를 하고 전압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하는 것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I는 이퀄 R분의 V, 이 공식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제를 보시면 어떤 회로에다가 저항을 접속을 해서 이 저항에 가해지는 전압값을 유지시키고 전류를 20% 증가시키려면 저항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얘를 20% 증가시킨다는 것은 얘를 1.2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얘를 1.2배로 한다는 것은 얘를 이제 그러고서 얼마로 만들어주면 되겠느냐 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죠. 그러니까 R은 이퀄 결국 1.2분의 1에 I분의 V 이 공식이 되는 거니까 요것만 계산해 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0.83배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I는 이퀄 R분의 V의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오음의 법칙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항의 연결인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저항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저항이 R이고 요게 단위가 오음입니다. 이제 전기 소자 부분에 나와서 이게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텐데 이 저항이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저항의 크기에 의해서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항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합성 저항은 얘가 R1, R2, R3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직렬 연결이거든요. 직렬로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 합성 저항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합성 저항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R의 X까지 갔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더해 주시면 돼요. R1, R2, R3 쭉 해서 R의 X까지 더하면 얘가 이 전체 토탈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하나.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연결됐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전압을 가해집니다. 이게 이제 전압원이에요. 뭐 우리가 말하는 건전지 뭐 이런 거죠. 전압이 가해지면은 여기에 V라는 전압이 가해지면 이 저항들이 여기에 가해진 토탈 전압을 전체 전압을 얘네들끼리 나눠 가져요. V1, V2, V3 쭉 해서 V의 X까지. 그렇게 되면 전체 전압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에 다 더해서 V에 X까지 더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저항의 총합분의 전압을 얼마나 가했느냐? RT분의 V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V의 완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 I가 이렇게 가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같은 전류가 이 저항에도 이 저항에도 이 저항에도 다 같은 전류가 이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는 이퀄 IR1이 되고 여기는 IR2가 되고 여기는 IR3가 되고 얘는 IR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은 IR의 1 되고 VX는 IR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이퀄 R의 X분의 V의 X가 돼서 요 전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R의 X분의 V의 X는 RT분의 V가 되고 이 VX가 어떤 임의의 저항에서의 전압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X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RT분의 R의 X의 전체 전압 V 요게 직렬 저항 회로에서 내가 원하는 곳의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전압 알고 전체 저항을 알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저항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전압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예제에 보시면 20, 40짜리 저항 20옴, 40옴 두 개 저항이 있고 여기에 60V의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요 둘 사이에 걸리는 전압 V1, V2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풀 때 요거 전체 저항 여기 I를 구하려면 I는 이퀄 뭐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지만 우선 요 공식대로 구한다고 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0을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 전체 저항 RT는 20 더하기 40 그럼 60분의 내가 원하는 곳의 저항값이 20이에요. 20 곱하기 전체 전압을 60V로 잡았으니까 6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서 20V가 여기 걸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40에는 V40에는 뭐 계산 하나마나 여기 20V 걸렸으니까 이쪽에 40V 걸려서 60V 만들어지겠죠. 똑같이 계산하면 60분의 40에 60 이렇게 하면 40V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구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이고 간단한 거지만 어쨌든 요 전압을 구하는 공식 요거는 직렬 회로에서 전압이 각 저항으로 분배될 경우에 그 분배될 경우에 있어서 그 어떤 임의의 저항에서의 전압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렬회로가 됩니다. 병렬회로. 직렬회로보다는 병렬회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렬회로가 된다 그러는 거는 저항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쭉 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연결이 돼요. R1, R2, R3, R의 X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전체를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여기 전압을 가해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합성 저항 하나로 만든다. 토탈 저항 하나로 만들려면 RT는 직렬일 때 쭉 연결될 때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해서 쭉 더하면 됐는데 얘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해서 R의 X분의 1까지 더한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분수가 나오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전체 합성 저항은 병렬 저항에 대한 합성 저항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기 전체에서 나가는 전류 I는 직렬일 때와 마찬가지로 RT분의 V입니다. 전체 저항분의 V. 전체 R분의 V를 하면 전체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각각에 흐르는 여기 I1, 여기 I2, 여기 I3, 여기 IX. 자, 직렬일 때는 전압이 각 저항으로 나눠졌는데 병렬일 때는 전압은 여기 100V 그러면 100V 다 100V로 똑같이 갑니다. 그 대신에 전류가 이 저항값에 비례해서 저항값에 반비례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 나눠지는 거죠. 저항이 큰 부분에는 전류가 좀 작게 가고 저항이 작은 부분에는 전류가 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저항값에 따라서 반비례하게 전류가 분배가 돼요. 그 분배되는 전류의 양을 구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구하고 있어요. I1은 R1, 자 여기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V1은 I1 R1이 되겠죠. IR. V2는 I2 R2. VX는 IX RX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V의 X가 IX RX인데 이 V의 X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인데 이 전압이 사실은 다 100V 다 똑같아요. 200이면 200, 300이면 300 다 같은 전압이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결국 V가 되지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시키면 I는 이퀄 RT분의 IX RX가 돼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곳의 전류 IX를 구하려면 RX분의 RT의 전체 전류 I 얘네를 여기로 넘기면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류 분배. 앞에서 직류에서는 전압 분배가 됐고 얘는 전류 분배 법칙에 적용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요 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써드렸는데 요것만 외워도 좋지만 요 유도되는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유도를 해보시면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요 유도되는 과정에 의해서 문제를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워두시면 제일 좋고 요 과정도 한 번씩 풀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로 예제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있는 예제를 보는 게 좋겠네요. 예제를 보시면 이제 2옴과 이쪽에 병렬로 이렇게 해서 4, 10 이렇게 직렬, 병렬이 같이 있어요. 여기에 100V가 가해집니다. 이 전류는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2옴이 회로 전체의 직렬, 얘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얘는 병렬, 얘는 직렬. 요 두 저항과 직렬로 연결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2 더하기
직렬로 더한 거, 이 더하기 요거 두 개의 병렬 저항으로 구해져요. 그게 4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거를 구할 때 저항이 두 개일 때는 얘를 이제 통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통분해서 하면 한 단계를 줄이는 방법이 4 더하기 10분의 4 곱하기 10이 요거를 통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요 식을 바로 여기다가 그대로 써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분해서 써놓은 게 요거니까 교재에서도 지금 바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수식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가 15옴의 저항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 합치니까 이제 15옴의 저항값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전류를 구해라. 그러니까 I는 이퀄 이 전체 저항 R분의 V. 그러니까 RT분의 V 하니까 10분의 100 하니까 10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 전류를 10으로 이제 구해놨어요. 전체 전류를 10으로 구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뭐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 회로 우리가 직렬, 병렬 두 개의 토탈 저항과 전류 분배, 전압 분배 하는 거를 배웠으니까 직렬과 병렬을 연결된 회로에 대해서 각각에 흐르는 전류도 구해보고 전체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전압 이런 것들을 구해보려고 지금 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를 먼저 그래서 구했어요. 1단계로는 전체 저항을 구해서 전체 총 합의 저항을 구했고, 2단계로는 전체 전류를 구해서 10A라는 전류의 양을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 10A가 이렇게 해서 여기 2오음을 통과하죠. 2오음을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여기 I1을 구하거나 I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I1은 IX는 이퀄 R의 X분의 RT의 전체 전류 I라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뭐 굳이 이 공식을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앞에서 배웠으니까 쓰면 이 RT가 이 RT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를 지나와서 여기서 여기로 갈라지고 여기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 갈라지는 비율을 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RT의 프라임 이렇게 해서 요 둘 사이만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빠지죠. 그러니까 요 RT의 프라임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요 저항, 요 전류 I1을 구하고 싶으면 4분의 내가 원하는 곳의 저항 4분의 RT의 프라임이 이 전체에서 얘 빠지는 거니까 8이 되는 거죠. 10-2를 하니까 8 되고 전체 전류가 아까 10A였으니까 10 이렇게 곱해주면 요 값이 8A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지금 40이고 10이네요. 제가 이걸 지금 잘못 썼는데 40, 10 그러니까 여기도 40, 10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40분의 곱하기 전체 전류 10을 하면 8이 아니고 2A가 나옵니다. 지금 I1은 45옴 쪽으로 가는 전류, 책에서 표현대로 하면 I40입니다. I40이 45옴 쪽으로 가는 전류는 80 나누기 40해서 2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15옴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전체 원하는 저항값이 15옴이고 전체 저항값이 8옴이고 전체 전류가 10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8A가 흐르게 돼서 두 개를 합치면 이제 10A의 전류가 이 회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책의 교재에서 보시면 요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 요 부분을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써주기를 4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분의 1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결국은 요 뜻하고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책의 풀이 과정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옴 쪽에는 저항이 크니까 2A,
15옴 쪽에는 저항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8A의 4배의 전류가 흐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키르호프의 법칙이에요. 키르호프의 법칙인데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키르호프의 법칙은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전류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전압 법칙이에요. 전류 법칙이든 전압 법칙이든 회로에서 공급되는 전압 또는 회로에 공급되는 전류는 어떻게 변화를 해도 나중에 총합에는 변압이 없다. 그 뜻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류 법칙은 임의의 회로의 임의점에 유입되는 전류가 있으면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예를 들어서 I1, I2, I3, I4, I5다. 그러면 I1, I2, I5는 들어오는 전류고 얘네 둘의 합은 I3, I4가 나가는 전류, 얘네 둘의 합과 요렇게 합한 거, 요렇게 합한 건 서로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요 당연한 진리를 가지고 뭐 누전두, 검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내에서 한 점에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전류의 법칙이고, 전압 법칙은 어떤 회로에서 가해지는 전압 상승분, 우리가 이제 기전력을 얘기를 했는데 전압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건전지가 있고 여기도 건전지가 있고 이쪽에도 뭐 이렇게도 건전지가 있고 뭐 여러 개 건전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전지들은 이 회로 내에서 어떤 회로가 이제 이렇게 막 있게 되면 이 회로 내에서 전압을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전압 상승의 합은 이 저항 부분, 부하 부분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얘는 부하 부분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것도 같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전류 법칙은 한 점에 유입되는 전류가 유출하는 전류하고 같아야 되고, 전압 법칙은 어떤 회로에서 전압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과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부분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누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의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쉬운 것 같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키르의 법칙은 그래서 오음의 법칙과 더불어서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지 될 법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